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자, 전주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돌봄 전담사 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돌봄 전담사 분들과 함께하는 우리 아이들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1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거의 다 하거든요. 거의 저희 학교는 전학년이 다, 그러니까 전학년을 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예. 현재는 1학년에서 3학년만 다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희망하면 다 100% 수용하고 있습니다. 뭐 오전 수업만 하고 뭐 12시 내지는 1시에 끝나니까 교사들은 4시 반에 퇴근을 하잖아요. 그 사이에 이런 것들을 좀 케어해주면 참 좋겠으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 돌봄 전담사들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 그런 말과 맞는 것 같아요. 누군가 이 아이들을 케어하고 보살피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모님이어야 되지면 너무 좋겠지만 그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분들은 가장 가까운 교사, 담임 교사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으나 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마다 운영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근데 저희 학교는 현재 1시에서 5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추가로 아까 설명을 보태드리자면 제가 교사들이 아이들을 돌봐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으나 돌봄이라는 기능이 이제 생겼으니 네. 이제 저희가 아이들을 돌볼 수밖에 없는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학교는 딱 교육기관이다. 보육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돌봄은 밖에 나가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하기는 누군가는 해야 하나 학교에서 이 아이들이 수업도 하고 쉬기도 하고 방과후 활동도 하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게 될 경우에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안전이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이동을 해야 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학교에서 돌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선생님들은 이 돌봄은 학교 일이 아니다. 교육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단순히 교사한테 우리가 보육, 돌봄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 곳에서 이 아이들이 익숙한 곳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또 학부모들도 이곳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바깥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실은 학교 안에서 이동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돌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사 입장에서는 교육이기 때문에 돌봄 밖으로 나가서 지 자체나 다른 곳에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하는 거고, 그렇게 아이들은 수업이 끝나면 돌봄에 내려와서 자기가 이제 필요한 방과 후 수업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 수업이 없는 빈 시간이나 또 자기가 가야 될 학원이나 기타 엄마의 일을 마칠 때까지 돌봄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저희는 5학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5개의 교실이 돌봄 교실로 따로 이제 정해 전용으로 있군요. 운영이 되고 있는데 모든 학교가 전용 교실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군요. 왜냐하면 돌봄 운영 자체가요. 학교장 재량이에요. 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예산을 받아도 학교마다 다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만 해도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정교생을 운영을 했습니다. 100% 받고 그러면서 원어민 수업 일주일에 3번, 바이올린, 플룻, 첼로 이런 수업까지 돌보면서 다 이루어졌는데 교육청에서 왜 너희들은 그렇게 운영을 하냐고 해서 자꾸 저희 학교에 감사나 점검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면서 저희 학급수를 자꾸 줄이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6학년만 줄여, 5학년만 줄여 하다가 3학년까지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 이 아, 학생들이 그건 이제 아니에요. 집으로 가야 되는데 가는 사람은 갈 사람은 가고 전학년한테 열려 네. 있다라는 거죠. 돌봄이. 그래서 신청만 하면 다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원하는 아이들은 하고 그게 와서 엄마들이 귀가 시간을 또 정해 주시거든요. 그럼 그 시간에 맞게 돌봄에서 활동을 하고 그렇게 이동을 하고 그래 이렇게 학급 운영 방법이 학교마다 너무나 천차만별인데 그렇다고 보면 아이들이 받는 케어도 달라지고 또 돌봄 전담사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교육 공무직이라는 호칭을 쓰잖아요. 많은 직종이 교육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돌봄 전담사분들은 교육 공무직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비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이죠. 말은 그렇지만 소속은 행정실 교육 공무직으로 돼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것도 전국적으로도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디는 교육 공무직 1유형, 어디는 2유형, 2유형에서도 어디는 2유형의 뭐 유형 어떤 유형은 또 뭐 20시간 단시간 노동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업무가 또 다 이렇게
분야 이렇게 다르게 저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소속은 누군가는 저희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교무실이 아니고 행정실의 교육 공무직 회계직으로 저희가 되어 있어요. 현재 저희가 비정규 솔직한 얘기로 무기 계약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계약을 계속 해마다 했었던 계약을 안 할 뿐이지 네. 선생님들이나 다른 사람들 머릿속에는 비정규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메신저를 받더라도 행정실 한 직원은 이것은 비정규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라는 문자까지 올 정도예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공무직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냥 계약서만 해마다 안 쓸 뿐이지 뭐 저희가 꼭 정규직이다라는 표현은 들어본 적도 없고 저희 안에서도 그죠 선생님? 써본 지금 적이 없고. 시간이 10시 35분인데 아예 한 명이 지금 와 있어요. 네, 지금 방학 기간이잖아요. 한 명만 온 게 아니고 방학에도 저희 학교는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아침 8시 반부터 그러니까 저희는 8시 반부터 오는데 저 아이 같은 경우는 실은 8시 이전에 와요. 그래서 저희가 4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방학 때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한 반에서 신청 안 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두 명 정도?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이 와서 자기 오전에는 방과후를 신청한 방과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빈 시간에는 여기서 책을 본다든가 저희가 이제 어떤 뭐 그리기를 한다든지 종이접기를 한다든지 독후 활동을 한다든지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필요한 활동들을 제공해주고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도 체크해주고 네. 그러면 방학인데 아침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8시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8시 이전에 8시 이전에. 그러면 이제 돌봄 전담사분들은 그 시간에 출근해 없어요.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대체 왜냐하면 저희도 8시 반부터가 저희가 근무 시간인데 아이는 8시 이전에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교무실에 숙직하시고 계셨던 분이나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 열어서 교무실을 따뜻하게 문 열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 아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면 방학 때는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십니까? 8시 반에서 4시 반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탈 시간이 총 근무 시간이 8시간. 8시간이면은 근로기준법에 그 일할 수 있는 시간이 8시간인데 최대 시간을 다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방학 동안에만 네. 네, 방학 동안에만 특별한 경우고요. 보통 이제 계약하면은 하루에 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이제 물론 저희가 전북 교사노조의 입장, 선생님들의 입장도 듣겠습니다만 우리 돌봄 전담사분들이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이제 돌봄의 시간이 4시간 가지고는 될 수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거죠? 저희가 원래 돌봄이 생겼을 때도요. 저희는 그냥 돌봄이었어요. 그러니까 출근과 동시에 아이들이 들어오고 아이들이 나간과 동시에 퇴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오로지 너희들은 그냥 돌봄만 해라가 초창기 이 돌봄을 이루었을 때 뜻이었어요. 그래서 저희에게는 어떠한 권한도 없었고 그렇게 해서 돌봄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건 10년 넘게 간식도 다 저희 학교는 저희가 직접 장보고 만들어 먹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간식 시간을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면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것처럼 해줬으니까 간식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도 되게 높아서 과거에 저희가 원도심 학교여가지고 학생 수가 줄고 있었어요. 그렇죠. 우수한 학교가. 그런데 돌봄이 운영이 잘 되면서부터 저희 학교에 유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여튼 저희는 4시간 안에 못했기 때문에 업무 시간을 요구했는데 교사들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니네 일이니까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저희는 싫다가 아니에요. 네. 다 줘라. 네. 그 대신 일할 시간을 줘라. 안 받겠다가 그 아니고. 부분은 교육감이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1번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교사들은 돌봄 자체가 학교 내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기관이니까. 그러면 지자체로 바로 이제 이관을 해라 이런 입장인 거죠. 속뜻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더라도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학교 안에 어떤 형식으로도 애가 남아 있으면 그거는 교장 선생님의 책임이거든요. 다치거나 뭐가 해도 학교 운동장 안에 들어와서 운동하던 분이 다쳐도 그건 학교장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좀 원하지 않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문제가 불거진 게 그거예요. 너네가 저희는 항상 요구한 게 그거거든요.
아이를 보면서 일할 수 있다. 시간만 달라. 그런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건 니네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희한테 시간 주고 업무 시키면 되거든요. 그럼 저희는 콜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돌봄 전담사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교육청에 소속이든 지자체에 소속이든 사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아니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냐면 예. 지자체 소속과 교육청 소속은 저희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이들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왜냐하면 지자체가 이관이 되게 되면요. 우리 아이들은 오후에부터는 이 학교 소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도서관에 있는 책 하나를 봐도 학교 허락을 받아야 되고 강당을 하나 써도 학교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학부형과의 피드백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학부형이 느꼈을 때는 어떤 불만족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학교장 체제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해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고 하면서 개선이 가능한데 그것이 어렵고 더군다나 이미 교육청은 돌봄을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놨어요. 이렇게 교실도 갖춰져 있고 그런데 이것을 지자체로 넘긴다면 우리 지자체처럼 예산도 경제적인 것도 낙후되어 있고 예. 또 인프라도 구축이 안 돼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위탁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렇게 질문을 드렸던 취지는 네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돌봄 전담사분들은 8시간 종일 돌봄으로 가면 되지만 그것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 취지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청 소속, 지자체 소속이 단순히 돌봄 전담사 또 그렇죠. 교육청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네, 드리는 저도 겁니다. 그렇게 네네. 이게 진짜 민감한 질문인데 그 다 학교마다 다릅니까? 아니면 그 부분은 그래도 좀 체계화가 돼 있습니까? 급여가 어떻게 돼? 체계는 같은데요. 네. 저희가 근무 체계는 같아요. 같은데 이제 이번 22년도에 초과라는 게 생겼는데 이 초과 인정 부분에서는 다 달라요. 어떤 학교는 초과가 없는 학교가 있으면서 초과가 없는데도 담당 업무를 다 맡긴 학교가 있고요. 어떤 학교는 하루에 1시간에서 청소만 우아래 하면서 1시간 주는 학교가 있고요. 저희 학교는 담당 업무를 다 맡고 그다음에 주 6시간.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요. 의무 연수가 들어와도 이 초과 근무 시간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업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요. 저희가 초창기에 정말 돌봄으로만 왔는데도 공개 수업을 요구받았다는 거죠. 하고 저희도 교사처럼 공개 수업을 하러 해서 공개 수업을 했었어요. 그럼 공개 수업을 할 만한 어떤 직무 연수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연수 기회는 있습니까? 연수 기회도 당연히 없고요. 심지어 아까처럼 복무가 대체 업무가 들어온다든지 간식 품위를 한다든지 나이스 업무를 해도 담당자 업무에 대한 교육이 한 번도 이루어진 적도 없고 왜냐하면 저희는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심지어 복무가 저희가 공무직이 되면서 복무 교육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너희들이 초과를 쓸 때는 어떻게 하라 이런 교육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서거석 총장님 들어서면서부터 뭔가를 하려고 하기는 하셨지만 저희가 어떤 일들을 해내기에는 턱없이 시간이 부족하고 말로는 너희는 보육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공개 수업을 하고 요구를 했었던 적이 있고 저희가 항의를 하니까 그게 활동 공개 이런 식으로 명칭은 바뀌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단순히 근무 시간을 연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이 돌봄의 영역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 속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여력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돌봄 전담사분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 의식도 좀 달라져야 되겠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저도 학부모로서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말씀을 듣다 보면. 근데 그 시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흐름이 바뀌고 그냥 이인지도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게 시간을 요구하는 건 이 아이들을 안에서 케어하려면 부수적인 시간이라도 있어야 준비해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그러니까 단순한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은 저희에게 시간의 싸움은 아이들한 권리이기도 하고 저희들에게 어떤 근무 환경이기도 한 여러 부분들이 얽히고 설켜 있고 지자체 이관뿐만이 아니고 늘봄학교도 그렇고 다 여러 가지가 그냥 단순하게 바깥에서 바라보는 시선하고는 다릅니다. 네,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돌봄 전담사 두 분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자, 이번에는 전북 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님을 비롯해 선생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뭐 돌봄 전담사님들하고 지금 갈등 구조를 만들려고 이거 이슈화를 시킨 게 아니에요. 돌봄 업무라는 것 자체가 교사의 업무가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이제 초중교육법에 돌봄이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런 업무인데 지금까지 거의 봉사활동 개념으로 해온 거거든요. 선생님들은 이거를 한다고 해서 수당이 새로 생긴다거나 뭐 승진 점수가 생긴다거나 그런 역할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돌봄이 처음 들어왔을 때 위탁업체로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공무직, 교육공무직 전환을 요구를 했죠. 성공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이 행정 업무를 누가 맡아야 될 것인가 해서 그냥 기존에 있었던 선생님들이 맡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교육부에서 공짜 인력을 쓰게 된 거죠. 지금 김수환 교육감님 시절에는 4시간 정도 딱 돌봄 시간만 딱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행정 업무 할 시간이 없다. 뭐 이렇게 뭐 그 정도는 이제 이해가 가는데 지금 6시간으로 늘렸잖아요. 이거를 그 전북교사노에서 합의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근로 조건이 늘어나니까 대승적인 차원에서 근로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는 월급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동의를 해줬죠. 그리고 그 늘어나는 2시간 중에 1시간은 아이들을 돌보시겠다 이렇게 한 거고 1시간은 행정 업무를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체로 이 일주일에 5시간 자체로도 충분히 지금 있는 돌봄 행정 업무를 다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5시간 이내에서 지금 선생님들이 이미 하고 있고요. 1, 2학년 돌봄 대상자들이 1, 2학년이 많거든요. 그 학생들은 수업 시수가 23시간이에요. 23시간이라고 한다는 것은 일주일에 3일 정도는 1시 40분에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1시에서 1시 40분, 40분간의 간격이 있죠. 3일 하면 120분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2시간 정도의 행정 업무 시간이 더 확보가 된다는 거죠. 프로그램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이 오셔서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뭐 미술 선생님이 오신다거나 뭐 전래놀이 선생님이나 뭐 체육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프로그램 강사하는데 일주일에 3시간 정도 하거든요. 그 3시간도 있고 그러면 이번 협상으로 확보된 돌봄 업무 시간 5시간 그 1, 2학년들이 늦게 오는 거에 따른 2시간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강사 시간 3시간 결국은 10시간 1인당 10시간의 그 돌봄 행정 업무 시간이 생기거든요. 그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고 교사노조는 이걸 지금 아예 학교 밖으로 나가서 지자체의 입장으로 이항을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입장인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상과 현실을 이야기를 하죠. 이상적인 건 당연히 지자체 이관이죠. 모든 교원 관련 단체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저희도 그거에 동의를 해요. 밖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나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공간은 저희가 주장하는 건 공간은 학교를 쓰고 그리고 운영을 지자체 좀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동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많이 원하시는 게 안전이잖아요. 학교에서 동선이 가장 가깝고 학교 내에서 하되 그 운영 자체는 좀 지자체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교사노조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듣는 우리 청취자 도민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아이들은 변화가 없어요. 다만 이게 교육청 주관이냐 지자체 주관이냐. 그러면 지금 돌봄 전담사분들의 이제 소속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자체가 위탁을 하게 될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 위탁했을 때 오는 어떤 차이를 또 걱정도 하시고 일단 그런 걸 떠나서 교육부든 지자체든 돌봄 전담사분들이 아이들을 잘 볼 수 있는 그 여건만 개선해주면 소속이 뭐가 중요하겠느냐 이런 입장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교사들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 뭐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돌봄 전담사님들이 이제 걱정을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이죠. 그렇죠. 무기계약직 4시간 무기계약에서 이제 2시간 늘려. 이제 6시간 이제 무기계약직이 되시는데 이 무기계약직을 여기였다가 소속이 바뀐다 해서 갑자기 이게 그 신분이 바뀔 리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승계를 할 때 무기계약직으로 가시는 입장이거든요. 지자체로 갈 때도. 지자체 갈 때도요. 그런 조건으로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때 보낸 걸로 알고 있고 그거에 동의하신 분들만 간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중구형 돌봄이었고요. 오히려 그 센터장 자체를 돌봄 전담사들이 하게 돼요. 학교는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센터장이 돌봄 전담사가 됨으로써 월 급여가 약 1,000만 원 정도가 더 늘었거든요. 그리고 준 공무원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현재보다 처우가 더 좋은 그런 직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뭐 지자체로 가게 되면 위탁이 들어오게 될 거고 신분이 바뀔 것이다. 공포 분위기를 가장 조성을 하는데 오히려 서울시에 근무하는 8시간 근무자들은 오히려 본인들을 지자체로 보내달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학교 안에 있다 보니까 자기 센터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센터장이 되면 급여도 약 1,000만 원까지 올라가고요. 아니, 급여가 1,000만 원까지 올라간다는 약 1,000만 건 원 정도 제가 더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월입니까? 연봉이죠. 그렇죠. 네.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네. 1,000만 원 하면 우리가 이제 연봉 개념인지 월 개념인지 네. 듣는 분들에 따라서 이해를 잘 못하실 수도 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도 이렇게 센터장을 하기 전에 지금으로서는 이제 급여가 어느 정도인지를 대략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옆에 다른 선생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교사노조 대변인 장세린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제 일반 청취자님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같은 돌봄인데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과 학교 교육부가 운영하는 게 무엇이 다르냐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 한 아이를 키울 때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말도 있죠.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누어 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분산 투자의 개념을 설명할 때 많이 쓰이는 개념이죠.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지나오면서 학교가 온전히 아이들을 전담했을 때 어떤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관찰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첫째로 모든 아이들이 학교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만이 돌봄을 전담하거나 아이들을 전담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빈틈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온전히 학교가 다 전담하기보다는 지자체가 나눠가지고 마을이 함께 해야지만 우리가 모든 아이들을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코로나 전국을 지나면서 저는 충분히 이제 의견 제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게 뭐 교사가 일을 하기 싫다 이런 개념에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온 마을이 지자체가 학교뿐만이 아니라 다 함께 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줄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행정 같은 부분은 이제 우리 돌봄 전담사님들도 아마 말씀 못하신 부분들이 있겠지만 학교에서 교사들의 행정 처리가 조금 답답하신 부분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시는 건 돌봄 전담 선생님들이시거든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 돌봄 교사의 행정 처리 업무를 보았을 때 이제 돌봄 전담사님들이 뭐 필요한 물건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를 선생님한테 한번 설명을 하시고 그 선생님이 행정 업무에 반영하는 식인데 이건 사실 별로 효율적이진 않잖아요. 돌봄 전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시면서 필요하신 물품, 필요하신 프로그램, 필요하신 강사 이런 것들을 직접 스스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담사님들께서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교사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이제 서로 효율의 입장에서 이것을 보아야지 이것을 저희가 좀 업무를 안 하고 싶다. 뭐 이런 측면에서 보일까 봐 굉장히 많이 걱정이 돼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 더 좋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서비스가 갈 것이냐의 관점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북교사노조에서 사무를 맡고 있는 사무국장 태영조라고 합니다. 저학년 교사로서 보통 학교에서 돌봄 업무를 전담하시는 행정 업무를 전담하시는 학교 선생님은 보통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많이 하셔요. 돌봄 업무가 생각보다 일이 많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조그만한 한 학교를 경영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전담사 관리도 해야 되고 월급도 나가야 되고 돌봄 전담실 기자재나 뭐 사업 같은 걸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체 계획서도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23시간 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기 힘든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저는 돌봄 업무를 하진 않았지만 동료 선생님이 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그분들 처우 개선 당연히 동의하고요. 돌봄 교실에 안 가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필요하지 않아서. 그런 친구들한테 좀 더 집중하고 수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돌봄 행정 업무를 교사가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재석 위원장님, 지자체로 이양한 서울시 사례가 있잖아요. 보니까 중구청 돌봄 교실인데 이곳이 근데 결국은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만 좋은 사례가 오히려 되지 못한 그런 사례가 돼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통해서 지자체 이양만이 또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반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 중구청장님께서 운영을 하셨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현재 그 학교에서 운영하는 초등 돌봄교실에서는 학원을 간 경우에 다시 못 돌아와요. 그런데 이 중구형 돌봄 같은 경우는 학원에 갔다 온 학생도 다시 돌아오면 받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이 더 안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석식을 제공했었어요. 저녁 식사를 제공을 해가지고 그것 또한 만족도가 높았고요. 보안을 책임지는 보안관 개념이죠. 그것도 중구청에서 채용을 했죠. 여기서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 막대한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만족하지 못해서 다시 회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지자체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니 지금 현 중구청장님이나 관계자분들이 다시 초등 돌봄교실로 돌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인력을 교사들이 또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월급 예산적인 측면에서 추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되돌아가는 거지 학부모들이 만족도가 나빠서 그렇다고는 생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또 지자체 통합 운영을 해버리면 또 어떤 점이 좋냐면 주말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에는 키움센터 이런 데가 있는데 주말에 자기 부모님께서 예를 들어서 결혼식장에 간다거나 다른 행사에 간다거나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고 한다면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운영한다라는 것은 이런 좀 걸로 차원을 생각해야 되고 만약 지자체가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저는 교육부에서도 예산을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지금 결국은 예산의 문제이고 컨트롤 타워의 문제인데 이것은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 어느 것에 집중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석화석 교육감님하고 우범기 시장님 같이 이제 업무 협약도 많이 하고 그러셨는데 전주시부터 이게 여력이 가능하면 지자체 돌봄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모델로 제시된 학교 돌봄터라는 게 있어요. 학교는 그냥 장소만 제공하고 운영은 지자체가 하는 이런 것들을 시장님이나 이렇게 군수님께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예 하지도 않고 지금 그냥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냥 학교에만 맡기는 건데 이거는 이제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계속 10대 핵심 과제로 미래교육, 수업혁신, 기초학력 책임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선생님들이 절대 시간이 부족해요. 자, 전북 교사노조의 정재석 위원장과 선생님들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